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2024 도민과 함께 만든 도정 성과 우리 12월 도민회의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올 한 해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정말 끊임없이 힘찬 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도정의 성과를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간의 성과에 대한 진솔하고 정말 솔직한 평가를 보다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올 한 해 도정이 거둔 주요 성과에 기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올해를 빛낸 또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들을 직접 모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소회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도정 성과에 대한 진솔한 평가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2월 도민회의는요, 올해 도정이 거둔 성과에 기여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빛낸 우리 도민 여러분들 모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도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인공이기에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또 개별적인 인사는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행사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서 좋은 의견들 함께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12월 도민회의는요, 경상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경남TV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경남 도정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걸음걸음을 우리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힘없이 달려온 2024년. 지난 1년은 경남 경제제도약의 기반 위에 복지, 동행, 희망의 후반기 경남도정 핵심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무역수지 26개월 연속 흑자 기록과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실적 달성,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남의 경제가 제도약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컨트롤타워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했고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 계획이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등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로봇 활용 제작 지원센터 구축 공모 선정으로 경남의 원전 산업 역량을 재확인했고 글로컬 대학에 최다 선정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올 한 해 131개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1조 1,87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5년 만에 수출 촉진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과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8년 만에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과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종합대상 수상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경남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했으며 전국 최초 완전 자동화 스마트 항만 개장과 경남의 저력을 보여준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지, 생활 편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경남 도정 운영 평가와 주민 생활 만족도, 도정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경남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도민 행복 시대에 초석을 다져온 지난 1년. 앞으로의 경남은 또 얼마나 달라지고 새로워질까요? 33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민 행복 시대의 완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다시 힘차게 뛰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를 목표로 경상남도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경남도의 더 활기찬 미래를 다시 한번 또 재도약의 기회로 맞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가라고는 하지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훈훈한 분위기로 활기차게 조금 시작해 보고자 우리 12월 도민회의를 기념하는 공연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축하 공연 역시도요, 우리 지역의 청년 예술인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수학하고 싱가포르에서 활동하시다가 거제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반해버린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을 빛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강주 씨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코바입니다. 이번에 청년 거리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여서 했던 청년 예술가이고요.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해서 독일로 떠나서 10년 동안 바이올린을 유학을 하다가 그 후 3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음악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거제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반해버려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제 시민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인생의 회전목마와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라는 곡인데요. 제가 아침에 저희 집 앞 바닷가를 보면서 항상 너무 여유롭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따뜻한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에 그 바닷가를 담아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 바다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공연 해주신 이강주 씨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에 다소 조금은 긴장될 수 있었던 분위기를 정말 바닷가를 거닌 듯한 멋지고 따뜻한 음악으로 네,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포근한 마음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또 현장의 소리를 서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40여 분의 도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12월 도민회의는 우리 박완수 지사님의 인사 말씀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하라고 그러네요. 아침 일찍 오신다고 뭐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음식을 드려야 되는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침 일찍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2024년 보내면서 우리 도민들 전체를 모시고 사실 도정에 대해서 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한번 평가를 받는 자리를 사실 모셔야 되는데 다 못 모시니까 오늘 그동안에 이 도정의 도민회의도 참여해 주시고 또 도정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을 오늘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 보면 뭐 우리 도의 간부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2024년이 우리 경남도로 봐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한 해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도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건대로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오늘 오신 김에 잘한 것보다도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도정에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도정에 그런 걸 또 반영해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도지사 취임하고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금년 7월 1일이 2년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경남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주력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고 후반기 도정 금년 7월부터 이제 우리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을 좀 챙기고 복지를 좀 높이는데 남은 2년을 좀 힘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정의 중점을 조금 바꾼다고 저희들이 바꿨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도민 행복 시대에 대한 정책들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 하면 앞으로 이제 1년 6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칭찬보다는 오히려 도정이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분 한 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도민 대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얼마 안 남은 2024년 개인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많은 좋은 일들 또 있으시기를 바라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완수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정말 진솔하게 소중히 다 귀담아 들으시겠다라는 마음을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1년간의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들에 대한 진솔한 평가들을 여러분께 전해 듣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도민 여러분들을 모신 만큼 무엇보다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발언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간단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박완수 지사님 그리고 경남도의 실국 본부장님들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과 복지 분야에 조금 더 이제는 주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때문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남도정이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 먼저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 계신 분이 어디 계실까요? 아, 네, 네. 복장에서 벌써 네. 자,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영향경찰서 경장 반유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도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수사 그리고 안전, 경비, 교통관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해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함정을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 이외에는 바다에 접근이 어려워 해상에서의 거의 모든 사건 사고는 해양경찰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경찰을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해안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민들이 일상에서 해양경찰의 행정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해경의 그런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해양경찰도 해경 업무를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도정 채널을 활용해서 또 해양경찰의 업무를 또 홍보해 주신다면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을 통한 해양의 사건 사고 또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 사고와 재난 시 도민들의 심리 회복 상담 지원 제도가 조금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의 특성상 재난 시 정말 처참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등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네, 그런 도민들을 찾아 나서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해양경찰은 지금 심리회복 상담 지원 제도가 도입 초기 부분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양 사고에 대응하는 해양경찰관들 그리고 타 기관들도 심리회복 지원 제도가 조금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해양경찰에 근무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디 통영해경입니까? 안 그러면 저 사천해경, 창원해경? 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원입니다. 통영해경에 사실 그 일반 우리 이 육상에 있는 일반 경찰들은 항상 그 우리 도민들 국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治安 유지라든지 교통 질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사회 범죄에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밀접하게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양 경찰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해양 경찰의 그 책임이나 또 그 활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해양 경찰서가 설치된 그 지역 남해 해양 경찰청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남해 해양 경찰청과 또 해양 경찰서와 협조해가지고 우리 경남의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과 경남도가 함께 어떤 도민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1년 업무 계획을 만든다든지 성과 보고회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해양 경찰의 활동을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해양 경찰에 대한 도민들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남해 해양 경찰청과 함께 업무 보고나 도민들에게 그 알릴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시군에도
그 해양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 시군은 그런 활동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서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서 함께 자치단체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각종 사건 사고가 바다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했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해양 경찰 관서의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재난과 관련된 일반 도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경찰서 공직자들은 그 치유센터 이런 게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재난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에서 누가 간부가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크게 이제 막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난이 일어나면은 도민들이나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PTSD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소방이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그 소방 심리 지원 센터를 내년도에 설치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2명과 우리 소방 공무원들 석박사실에서 2명 한 4명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 PTSD 센터를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도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데, 금방 요청하신 그 해경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확대해서 해경 공무원들도 같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나요? 세 가지 말씀하신 건데. 아닌가요? 두 가지 다 이야기 말씀드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새해에는 좀 반영해가지고 인근 시군 그리고 해양경찰서가 설치되거나 바다 해난 사고라든지 해양경찰 활동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들과 의논해서 새해에는 그런 해양경찰서의 활동이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인식되고 개선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이 심신치료 부분도 공직자와 일반 도민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시죠.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또 우리 민선 8기에는 경제 부분에 많은 부분을 또 집중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도 성과도 굉장히 컸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컨트롤타워 우주항공청의 개청, 뿐만 아니라 방산, 원전 이렇게 산업 분야 도전 성과가 정말 눈부신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중에서도 방산 분야에서 오신 도민 계실까요? 저기 계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경남 진영에 위치한 동성전기이고요. 저희 회사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들어가는 발전기, 시동기, 그리고 서버모터와 같은 전기 기기류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히나 경상남도 도청에서 지난해부터 방산 강소기업과 같은 여러 지원 사업들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도에서 주력으로 보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방위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어나는 그런 수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저희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그런 지원 사업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와 덧붙여서 저희는 신규 공장을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규 사업은 어떤 부분에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동일하게 저희는 계속 방위 사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생산성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좀 더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생산성을 확장하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아까 K9 자주포의 엔진과 발전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다른 방산 부분에 새로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도 저희 둘 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 또한 그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라인이 크게 증설이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육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공 쪽으로도 개발을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의 K 방산이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수주도 아마 분야별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항공 방산, 육상 방산, 해상 방산 다 마찬가지인데 최근 이제 경제적인 정치적인 위기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하튼 경남의 K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 수주나 또 산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방산 수주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시설, 기존 공장의 설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기존 설비를 확장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이제 육상 방산뿐만 아니라 해상이나 항공 방산 쪽으로도 이제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산업국장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산업국장입니다. 저희가 그 민선 8기 이후에 정말로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 사업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기업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그 방산 강소 기업 육성 사업을 저희가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혜택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6년까지 한 20개사를 육성해가지고 특별히 좀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도에서 또 하나 추진한 게 방위사업청에 그 정부 예산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체계기업이 수주를 받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노후화된 설비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방사청에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 예산 사업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게 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이고 24년부터 올해부터 해가지고 3년간에 약 한 155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충분히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 방산 기술 핵심 펀드를 별도로 한 500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신규 투자를 할 때 외부에서 투자를 직접 펀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시설 투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방위 산업 육성 자금을 별도로 한 300억 정도를 우리가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시설 설비 투자 자금 이렇게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됐고 내년도에도 별도로 또 300억 규모가 그렇게 지원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남 테크노파크에 별도로 또 방산 수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지 이럴 때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또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리 중소기업, 방산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오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도 개선 관련해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맨 처음에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체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2월달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또 해냈습니다. 그래서 법정 자본금을 15조에서 25조로 한 10조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출하는데 신용보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올해 또 2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우리 방산 분야에서는 그 신성장 원천 기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신성장 원천 기술을 5개 분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을 할 때는 그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 30% 4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 투자에도 한 12%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국장이 뭐 도정 산업 육성식 정책을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는데, 어쨌든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이 알아야 그 어떤 부분에 어떤 뭐 시설 자금이나 사업 확장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고 그걸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도 많이 있고 시설 자금이나 사업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또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뭐 자금도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기업들에게 연초에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금년에는 어떤 시책이 있고 어떤 조건으로 언제 신청하면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기업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활동을 좀 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진영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이 또 펼쳐지고 있고 그만큼 기업과 우리 지자체 간에 또 더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은 우리 경남의 경제 지표에도 반드시 또 영향을 주죠. 올 한 해 우리 수출 촉진 유공기관 대통령상 수상, 그리고 물가 안정 분야 우수기관 선정 등 정말 소중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 직접 계신 우리 도민께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올해 또 수출 지원 최우수 광역 지자체 선정에 기여해 주신 도민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네,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함께하고 계시군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공작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 DN솔루션스의 박종열 부사장입니다. 그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우선의 그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 국내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굉장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도내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 수출에 대한 어떤 지원을 지금도 해 주시지만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고요. 특히 뭐 전시 박람회라든가 또는 수출 상담이라든가 등등 중소기업들이 해외 마케팅 활동을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사기 진작과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국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외적으로 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내년에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고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보호주의가 무역주의 강화되면 다른 국가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수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뭐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출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뭐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환율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DN솔루션즈의 8억부 수출답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홍보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우리 경남도도 우리 기업분들 덕분으로 26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전국에서 수출 촉진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기업인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사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트럼프 시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저희 경남도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지사님 지시로 경제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기업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도가 지원할 정책은 내년에 그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하신 우리 그 해외 마케팅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최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50억인데 21년도 대비하면 한 4배 정도 저희가 수출 관련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신 우리 해외 마케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출 협의회를 통해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도가 그 기업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타겟을 정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케팅 그 수출 촉진 그런 게 세일즈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현장에 그 각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전시회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그 관련 기업들과 함께 어떻게 참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국가,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사님 내년에는 40회 이상 저희가 해외 마케팅을 하도록 설계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기 순간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네, 함께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 한 해 도정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의 간단한 개인의 네, 한 해의 마무리 소회도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도정에 대한 평가 역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와 함께 소중한 의견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올 한 해 경남도정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종합대상 수상을 했고요. 글로컬 대학 선정 또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 교육과 일자리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사실 젊은 계층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 문제는 또 많이 또 집중되고 있는 주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 인재 분야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올 한 해의 소회와 함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기획처장을 맡고 있고 또 김해 시민인 이우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올해 한 해에
전국에서 경남도에서 글로컬 대학을 가장 많은 대학을 선정하는데 어떤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를 이루는데 경남도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제대학교의 경우는 지금 이제 지역 소멸, 또 지방대학 위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했을 때 지역과 대학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김해시와 함께 김해 이제 양성재단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올시티 캠퍼스를 만들어서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과 대학이 따로 놀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 혼연일체가 돼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라는 데 좀 저희 대학의 모든 영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의 전략산업 분야하고 연계해서 바이오헬스라든지 스마트 물류,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의 신기술을 지역 산업에 이전해서 지역 산업들이 또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이 아낌없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셜 디자인 분야에서는 김해시를 건강도시, 그다음에 청년도시, 문화도시, 또 다문화도시 이러한 도시로 번명해 갈 수 있도록 대학이 아낌없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해뿐만 아니라 양산, 밀양과 합쳐서 동부 경남 100만의 중심대학으로 우뚝 서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과 기관들과 함께 무수히 많은 그 현장 캠퍼스를 좀 개설해서 운영해서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지역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학만으로는 이 모든 걸 다 하기가 좀 역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현장 캠퍼스가 활성화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대학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역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그 글로컬 대학의 정부로부터 전국 시도 중에 제일 많은 대학이 경남에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글로컬 대학이 지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우리가 정부에 제출했던 그 계획들이 되도록 실현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큰 숙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제대학의 글로컬 대학은 아주 혁신적인 방안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관 간의 벽을 완전히 틀어버리고 올시티 캠퍼스, 그러니까 김해시 전체가 대학이라든지 인제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과 또 김해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모든 기관들이 그야말로 인재를 육성하는 그 캠퍼스의 역할을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펀드도 별도로 이렇게 대학과는 중립적인 입장의 펀드도 만들고 해가지고 법령에 있어서도 좀 이게 현행법하고 좀 이렇게 괴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도 이제 교육부가 법령까지 개정해서 인제대학의 글로컬 대학 계획을 갖다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제대학에 아주 정말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에서 아주 인재 양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저는 일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도도 지원해야 되지만 김해시를 비롯해서 인제대학과 함께 그 열정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이게 성공을 가름하는 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설명할 거 있으면 좀 지원할 거, 도가 지원할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의 컨셉으로 인제대학교가 글로컬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로 본다면 서부의 경상국립대학교, 또 중부의 국립창원대학교, 동부의 인제대학교가 큰 버팀목이 되고 그 세 개 대학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 대학들이 네트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혁신도 앞당길 수 있고 대학의 경쟁력도 같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글로컬뿐만 아니라 라이즈 체계 하에서도 철저하게 기업의 중심이 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의 현장 실습, 인턴을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저희가 도와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전과 산업, 경제, 교육 부분까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가 앞으로 더 집중해 나갈 또 하나의 힘찬 과제이기도 하죠. 복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계도민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대중교통비, 또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등 어려운 도민을 위해서 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경남도에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복지 분야의 도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복지 분야에 계신 도민 여러분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함께 공감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분야에 계신 분이 자리하고 계실까요? 아, 여기 계시군요. 네,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남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년 경남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정성과에서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참 뿌듯했다.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칭찬과 함께 제가 좀 더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도청 앞에서 있었던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을 계기로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신규 시책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크게 보면은 저희 18만 장애인들의 염원이었습니다. 한 10년, 15년 넘게 이어온 염원인 장애인 회관 건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조금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느낍니다. 그 실질적이란 것이 뭐 도 신축 부지를 뭐 땅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하나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걸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특히 도지사님께서 저희들 장애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상보기 버스라든지 아니면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장애인 축구 대회, 예술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가가기가 힘들었다, 문턱이 높았다 하는 걸 좀 문턱을 좀 많이 낮춰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보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에서 참 많이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 부담도 도에서 일단은 마련을 좀 감당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버스에 계시는 기사님도 장애 감수성을 가지신 분을 배치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굉장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상남도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나 복지관 통해 갖고 한 61개 단체가 올해 그 버스를 이용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좀 이어져 가지고 장애인들이 문화라든지 여가 활동을 참 같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첨가해서 제안을 한다면은 이런 세상보기 버스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라든지 이런 가이드북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도록 무장애 환경지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와 함께 장애인 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굉장히 도지사님께 감사와 함께 경상남도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단체에서 올해 11월에 저희 회원들과 함께 여수 밤바다 선상 불꽃놀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체험을 가신 분들이 여성장애인
30대에서 70대까지 다 한 30명이 갔었거든요. 그분들이 선상에서 불꽃놀이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정말로 꿈 같은 여행을 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꿈 같은 여행이 가능한 게 경상남도에서 하는 장애인 문화 여가 활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소소한 분야나 세심한 분야, 사실은 경상남도 예산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이게 또 줄어들어 가지고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꿈 같은 여행으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발 좀 더 축소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다라는 지속 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경상남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애인 지원 복지 정책이 사실 뭐 가장 기초적인 그 시설이나 또 기초적인 지원 정책 이런 게 위주로 과거에 왔다고 하면 이제 요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관광 세상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또 장애인들의 그 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이제 지원 같은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관광 그리고 스포츠 부분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해관까지 우리 복지국장이 좀 설명을 아까 그 세상보기 예산도 좀 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해관 이야기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복지 여성국장입니다. 장애인 우리 종합회관은 이제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 운영을 개별적으로 이제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 운영비 지원 측면에서도 사실 공공 지출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종합 우리 회관이 들어오면 장애단체들이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신축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는 이제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지사님께서 그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 낸 5천만 원의 그 타당성 용역비를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 좋을지 아니면 이제 민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학교나 대학 쪽에 또 여유 건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임차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세상 보기는 이제 올 4월에 시작을 했는데 약 60개 팀이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11곳은 이제 서울, 부산, 뭐 경주 등 관외로도 멀리도 갔습니다. 그리고 관내는 저희들이 이제 감동 8코스라고 이렇게 정해서 잘 활용을 해서 만족도가 높은데요. 이제 관외도 많이 가기 때문에 관에 대한 이제 어떤 가이드맵을 이제 건의해 주셨는데 지금 문광부에서 좋은 관광지 지도 이렇게 보급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내 장애인들이 무장애로 갈 수 있는 코스를 또 개발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는 올해 제1회 우리 경상남도지사배 문화예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으로 해서 좀 시기도 짧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본 예산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인 예술인들이 미리 좀 준비해서 좋은 작품을 내고 좋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기 시작할 때 우리 청년 예술인이 공연을 했었는데요. 우리 장애인 예술인도 단체 공연팀이 약 18팀이 있고 개인 그 예술가들도 한 6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록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장애인 행사를 할 때는 이분들을 주로 모시고 공연을 하는데요. 올해 전국 재선 때도 장애인 공연팀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자리든 어느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 좀 널리 홍보해서 활동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는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장애인 축구 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즐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리그를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총 5회로 연중 이렇게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장애인 회관은 물론 이렇게 신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5천만 원 갖고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심지에 요즘 건물이 비은 것도 많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있잖아요. 학교 장애인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만약에 학교가 도심지에 어디 사용이 안 하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청과 의논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이렇게 편하게 넓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가지고 여하튼 내년 되면 그럼 결론이 나오겠네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복지 분야에 계신 우리 도민의 또 소중한 평가를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네, 복지 분야라고 하면 또 도민의 건강과 보건 쪽을 또 빠뜨릴 수가 없겠지요. 이쪽 보건의료 쪽에 계신 분께서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또 보건의료 쪽은 어떤 이슈와 또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남에서 있었던 제105회 전국체전,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핑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약국을 운영했던 방소영 약사입니다. 저희 경상남도 약사회에서 체전이 경남에서 있다는 것을 보고 스포츠인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들이 안내할 수 있는 도핑 예방 상담 약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경상남도에 제안을 냈을 때 경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 체전에서 저희가 스포츠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참가한 선수들에게 안전하게 약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전국체전 같은 이런 체육 행사에서 이런 도핑 예방 상담을 할 수 있는 약국을 만들어낸 첫 모델로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체육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스포츠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 경남에서는 전국 학생 체육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활동들이 연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한 가지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까지 제가 교육을 가고 있는데요. 많은 강사님들, 약사님들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 경남지부와 경상남도가 좀 더 협력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학부모님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교육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서 이런 마약류 같은 경우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도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전국체전 때 우리 약사회에서 도핑 테스트 약국으로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대한 평가가 전국에서 역대 체전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왔다 간 분들이 전국에서 아주 질서 유지도 잘 되고 또 이 안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문화
행사부터 해가지고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약사에 감사한 말씀드리고 마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뭐 경찰, 교육청 그리고 우리 도의 관계 기관과 부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암만 해도 그 약사에 우리 약사님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훨씬 그 마약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 젊은 학생들 속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우리 방송 약사님은 본업을 제끼시고 항상 현장에 계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는 약사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지사님께서 직접 경찰청하고 다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마약 퇴치 본부하고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만 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 있는데 올해가 벌써 30,000명을 넘어서 가지고 숫자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인과 학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교육 필요성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 그 교육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학교 교육하고는 다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 교육까지도 교육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많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하고 이 성인에 대한 교육을 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예방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도민의 편리한 또 모든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 부분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잠깐만요. 네. 지금 너무 딱딱한 거 같은데 물도 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긴장되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손을 드셨군요. 네. 네, 조금 물 드실 분 편안하게 드시고요. 지금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태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우리 기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은 도내 사업용 차량 버스나 택시, 화물 같은 운전기사 법정 교육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 취약계층인 우리 어린이 또 노인, 청소년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8만여 명의 도민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통안전 CF라든지 또 CM 등을 제작해서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우리 17개 광역 시도 중에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경남이 안전한 경남 또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된 우리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19년도부터 매년 경남교통문화 대상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교통 질서라든지 교통안전 홍보라든지 이런 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수봉사자 그리고 우수운전자 또 운수업체 또 우리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교통사고자를 구한 교통의인
또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 업무에 굉장히 바쁘신 줄 아시지만 우리 내년에는 교통문화 대상 행사를 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통 관계자들 좀 우리 지사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미 말씀을 하겠다고 제출된 분도 계시지만 안 한 분도 계시는 건데 나중에 시간 나면 제출 안 하신 분도 그 시간대로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지역의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우리가 교통문화지수 경남이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교통연수원을 비롯해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기관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들, 우리 도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건널목 문화, 교통문화에서도 뭐 건널목, 스쿨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제 교통문화 그 향상과 또 음주 문화, 이런 음주 뭐 운전 이런 것도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 교통 문화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활동이나 행정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바람에 좀 높아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옛날보다는 교통 문화 이 환경이 그래도 또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통 문화 대상 같은 거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지역의 교통문화 지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활동은 좀 더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통국장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어 말씀하세요.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도는 그 교통안전이나 그 교통문화 개선을 관련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또 도비와 시군비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매년 한 1,00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가속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뭐 카메라 설치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이제 횡단보도나 또 그 보행자 그 표지판 등 그 보행자 안전 시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좀 하고 있고, 또 통행 안전에 좀 위험이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요즘에 최근에 이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킥보드 개인 이동 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뭐 그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교통문화연수원과 같이 그 저희들 교통 캠페인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그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통문화 대상 관련해서는 매년 한 150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해서 7월달에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통 그 연수원에서도 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행사도 확대를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좀 그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서로 다짐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장시간 또 함께하는 대화 시간이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네 옆에 계신 물도 좀 드시고요.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경남도에서 또 체육 문화 부분에서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는 또 전국체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국체전 함께 보셨나요? 네, 전국체전과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혹시 참여하셨던 분도 계실까요? 네, 전국체전에. 네, 올해는 저기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직접 참여하신 분의 소중한 의견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전국체전 또 어떠셨나요?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말씀 함께 의견 나눌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장애인체육계 직장운동 경기부 탁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혜정 선수입니다. 장애인 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삶의 희망을 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박한수 지사님과 경남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4년 만에 열린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여자 복식 경기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물론 경상남도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지원 덕분에 14년 만에 경남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고 소통과 화합, 이해와 단결의 장을 만들어내며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체육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포상금이 얼마인지 지사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실업팀 선수들이 전국적으로 한 7, 8팀 있어요. 근데 저희 팀 우리 경남도 뭐 많이 발전하고 했지만 급여나 포상금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저기 서울이나 뭐 성남시청 저런 팀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 올림픽에서 이렇게 동메달을 탁구에서 땄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분이 또 우리 경남에 계신다고 하니까 경남 도민의 자랑입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 올림픽하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 딴 부분에 대한 포상이 좀 많이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실업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별도로 또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치단체 그 기관과는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그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메달리스트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는데 우리 국장님 이 좀 많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격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고 우리 도에서 뭐 안 해주는 게 있으면 지금 드리는 게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먼저 강혜정 선수 그 패럴림픽에서 동메달 따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는 한 3가지 정도 그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육 활동을 어울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군에 보면은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데 없는 군들이 한 4개 군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회가 없는 3개 시군이 체육회를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더욱 노력해서 18개 시군이 모두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중요한 것이 장애인 체육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포상 문제, 뭐 급여 문제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문 장애인 전문 선수들 위한 직장운동 경기부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코치 지원이라든지 코치가 지금 2분이 없었는데 2분을 그 채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생활체육의 동아리 우리 도내에 한 221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생활체육을 해서 장애인들이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9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예정이고요. 보상과 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더 다른 시도와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포용적인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널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포상 부분은 그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국에서 하는 겁니까? 포상은 체육 활동에 있어서 그 시상을 받으면은 그러면 체육회 그 지금 장애인 그 체육회에서 아니 전국체전도 전국체전이지만은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우리 국가적인 그 명예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이 전혀 없나요? 예, 도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 주는 정부 거는? 차원에서 주는 포상금은 그 정부 차원에 주는 포상금이 일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거하고 패럴림픽에서 받는 거하고 격차가 큽니까? 예, 그거는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정부가 주는 거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건의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도 차원에서 앞으로 패럴림픽에서 메달리스트 그리고 일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에게 그 우리 도민이 만약에 그게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 우리 도의 자랑이죠. 국가의 자랑이면서 우리 경남의 자랑이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도가 해드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또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면 창원시 출신 같으면 창원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도가 시책이 부족하다면 거기 보완을 해드려야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완하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금년에 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시책을 만들면 거기에 소급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그 조사를 한번 해보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좋은 성적 이루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내주셨고요.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경남은 또 다양한 천혜 환경이 있습니다. 이 관광 분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문화체육이 있으면 남해안 관광 또 중점 부분이기도 하죠. 관광 부분에서는 어떤 이슈와 또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관광이나 축제 쪽에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창원에서 공간기획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디벨로퍼의 강동환입니다. 경남에 정말 멋진 축제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이제 세모로 페스타라는 축제를 열었는데 그 작은 축제지만 이렇게 직접 와주신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경남 축제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축제라는 게 사실 조금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가고 싶고 두근두근 되는 게 축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축제들은 사실 10년 전이나 또 10년 후가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축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이제 어떤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좀 새롭고, 예를 들면 김천에서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에 딴 김천시에 착안을 해서 김밥 축제를 한 것처럼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의 각 지역별로 그런 로컬의 가치를 살린 축제를 좀 잘 기획을 한다면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좀 더 말씀드려도 된다면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이제 그 지역 활성화 펀드라는 것을 올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좀 노후화되고 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이제 국가와 이제 민간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펀드를 조성을 한다고 올해부터 했습니다. 충북이랑 전북이랑 뭐 3군데 정도 도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경남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침체되어서 개발이 필요한 그런 관광지에 좀 민간이 함께 들어가서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참. 지금 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축제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축제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일반 시민들은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세계적인 축제들을 보면 이 일반 시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대부분 성공하고 또 즐겁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레이고 가보고 싶고 이런 축제가 보통 직접 참여하고 느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축제가 그냥 우리 가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먹는 축제면 직접 먹고 또 이 뭐 행동하는 뭐 축제 같으면 춤을 같이 춘다든지 뭐 이렇게 참여하는 축제로 지역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도가 대표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시군에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축제에 대해서 한번 담당국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죠. 예, 관광개발국장입니다. 방금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이제 지역에 특화된 축제, 우리 도의 대표적인 축제들을 좀 발굴하고 육성해서 글로벌 축제로 좀 키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뭐 지원도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정 축제라든지 도 지정 축제 그리고 지역의 특화 축제들을 발굴해서 올해도 33개 정도 축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지원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도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표성을 살린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 방금 제안도 주셨는데 시군에서 축제를 기획을 하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평가를 할 때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콘텐츠의 참신성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봐서 선정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또 강화를 해서 제대로 좀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역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개 더 말씀하셨던 지역 활성화 펀드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관광개발 분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할 때 그 축제가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무슨 축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오래됐잖아요. 보통 대부분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한 20, 30년 전부터 다 해오던 축제예요. 근데 30년 전에 하던 프로그램이나 지금 하는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대 간의 차이라는 말이 많이 있듯이 3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고 느꼈던 거하고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그게 바뀌었는데, 그게 바뀐 부분에 전혀 부응을 못하고 30년 그 축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 축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광국에서 시군의 관계자들과 함께 그 축제라는 것은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그 수요에 부응을 해야 그 축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인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한번 가봤던 부분 그 다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컨설팅도 하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저희가 축제 포럼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축제 전문가라든지 지역 활동가 그리고 청년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좀 발전적인 축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에 조금 더 창의성과 다양성이 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앞서서 우리 복지와 관광 그리고 교통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의 정말 근간, 생활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주택 분야, 또 삶의 터전과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도민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공간 정보 구축 참 중요하겠죠. 이 분야에 계신 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전세 사기 예방 또 도민 주거 안정 쪽이 대단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앞자리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공인사협회 경남도의 하재갑입니다. 평소 우리 부동산 정책과 도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상 큰 관심을 가져주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남도는 아직까지 전세 사기 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도지사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약 75%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매년 그 공인사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도 단속 업무를 토지정보과와 매년 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그를 위해서 도민들의 재산 피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한 40% 정도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다시 복원을 하여 또 예산을 추가해서 현재 세계권적으로 경남에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우리 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인원을 좀 정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원은 뭐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같이 함께 하니까 또 우리 중개사 협회에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인력은 충분히 보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이렇게 죽어 있다 보니까 특히 지방이 너무 그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개사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먼저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감소를 해서 지금 공인중개사께서 투잡, 쓰리잡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 도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내년에 본래 2019년부터 교육을 했고 원래는 도비 5천만 원인데 지금 3천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해서 2천만 원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예산에 무조건 2천만 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나 동향이라든지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5천만 원이고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작년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금년에 5천만 원 다시 30만 원으로 다시 내년에 깎았다 이런 말이죠? 예. 그게 큰 돈은 아닌 것 같는데 어쨌든 추경에 그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을 좀 빨리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세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국세 수입도 줄고 지방세 수입도 줄어가지고 예산 자체를 아주 긴축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 전망을 봐서 조기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시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추가 확보하면 교육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 우리 토지정보과의 인력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판단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사부서 행정국에 요청을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농업과 업 그리고 임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사실 이 분야만큼은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항상 위기라는 또 단어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많은 또 지원 사업으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번 우리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먼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우리 농업이나 농업 생산물 쪽에 또 종사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네, 정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안에서 지금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돌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기농을 해서 지금 양조장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남도하고 함안군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지금 술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저희가 1월 3주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술이 1월 3주 술이 있는데 이 술이 이제 경상남도에서 대회를 해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 만큼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함안군 통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받다 보니까 올해 패키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준 이런 최고 으뜸주상이 내년에 이제 패키지 사업으로 저희가 돌아오게 되는데 올해 함안군 통해서 지원 사업을 받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지원 사업을 좀 쓸 방법이 없어서 이거를 좀 원재료비로 어느 정도 좀 바꿀 수 있는지 좀 추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이제 좋은 술들이 많은데 올해 AT 센터에 양재에 있는 AT 센터에 전통주 갤러리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주도 술이라든지 충남의 술이라든지 여러 이런 좋은 술들을 모아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경남에도 좋은 술들이 많아서 경상남도에서 좀 이제 AT 센터에 좀 추천을 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술들을 좀 새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센터요? 전통주 갤러리입니다. 전통주 갤러리에 예, 알겠습니다. 1월 3주를 뭘 가지고 재료가 뭡니까? 저희가 무농약 찹쌀을 이용해서 찹쌀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이게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는 거고 특히 이 쌀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일단 쌀을 좀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빵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밥심으로 산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식사를 할 때 쌀보다는 다른 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땀 흘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밥 좀 많이 드시기를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요. 1월 3주는 지난번에 제가 함안군에 갔을 때 함안 군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술이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분평회에서 어떤 상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담당국에서 추가 지원 문제하고 네. 또 갤러리에 홍보하는 거 네. 이거 좀 두 가지 말씀을 좀 해.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우리 지사님께서 전통주 대표로부터 경남 업동주 선발대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과감하게 지난해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에 저희들이 58개 전통주 제조업체에서 참가를 했는데 오늘 참가하신 우리 청년농 함안의 비돌 김비성 대표께서 올해 최고의 업동주로 선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우선은 업동주로 선발되게 되면은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방금 건의하신 저희들이 이제 5천만 원을 드리는데 작년부터 저희 초기에 시행하다 보니 이 주 용도를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든지 또는 좀 홍보용으로 좀 그에게 많이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전통주의 주 재료인 쌀과 누룩 등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침 개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한국농어촌공사의 AT센터에 입점하는 문제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리 그 어떤 주로 선정되면은 도내의 온 오프라인 판매 부스 제공과 함께 우리 도의 공식 행사에 공식 행사로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정되고 난 뒤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도내에서 개발된 정통주가 전국에서 홍보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T가 농산물 유통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타 시도는 그 홍보를 해주는데 우리 도만 안 해주면 그건 안 되죠. 우리 도도 반드시 거기에 우리 도에서 품평에서 우수한 주류들은 거기에 홍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은 먹거리가 정말 팔로워가 더 많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어업 분야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산은 또 양식 분야로 많이 또 산업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통영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해영수산 대표 김수환입니다. 저는 통영 아쿠아팜 협회에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 협회의 주된 일은 신화도에서 하는 주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소외된 어업인들이 없도록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희 협회의 노하우들을 주위 어업인들과 공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만 알 수 있는 적조, 그리고 이상 회항 이런 것들을 관계 유관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들 칭찬 이렇게 다 좋은 일들만 있으신데 저희 어업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올해 역대급 고소원으로 인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피해를 받고 이제 파산 위기까지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에서 피해액을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집계하고 피해 재난 지원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난 이제 그 긴급 경영자금 대출과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지원이 아니라 이제 대출금으로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주셔서 잠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 어업인들이 키울 수 있는 고기가 많이 없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책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의 주된 이제 품목이 조피볼락인데 조피볼락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참돔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참돔으로 몰리다 보면은 또 똑같이 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은 대체 어종이 필요합니다. 대체 어종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품목을 이제 대체 어종을 개발을 해서 어업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고기를 키우고 안정적인 소득을 좀 보장을 좀 할 수 있게끔 정책 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산국장입니다. 올해 정말로 고수온이 이상 기후가 생각보다 정말 급속히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고수온 피해가 한 22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664억으로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은 한 720억 정도로 더 크게 피해를 입었고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런 그 고수온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많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새로운 어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체 어종에 대해서 근본적인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여기에 집중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체 어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은 벤자리라든지 또 제빵어, 지금 능성은 어느 정도 좀 보급이 돼 있고요. 바리류 등 이런 고수온 대응을 위한 그런 신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올 겨울에는 이 신품종들이 월동을 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시험 양식장도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좀 더 다양한 그런 어종을 양식을 하고 또
고수온에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수산, 임업, 농업 모두가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응을 안 하면 앞으로 농임업업이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고수온 때문에 금년에 특히 이제 피해가 많았는데, 이제 두 가지 부분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종을 새로운 이제 이 수온이 높은 바닷물에 적응할 수 있는 어종을 많이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도의 수산자원연구소만 해가지고 이게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무슨 연구소입니까? 수산연구소 있죠. 정부. 거기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건데, 여하튼 도가 노력하겠지만 정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수온 상승으로 인한 새로운 어종 개발하는 거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그게 한꺼번에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금방 어종이 쉽게 개발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어업인들이 양식장을 가두리 양식장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 물론 뭐 정부에서 뭐 재난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그럼 보험 체계 같은 게 돼야 되는데, 보험도 지금 보니까 너무 어업인들이 과다한 보험료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회사에 뭐 농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수산어업인들이 많이 가입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수지나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그 대신 적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좀 개발하도록 우리 수산국에서 보험회사와 협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보험료를 좀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먹거리 분야는 정말 급변하는 또 환경의 변화에 또 적응해 나가고 또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또 시급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분야에 대해서 종사하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고요. 저 뒷줄에 계시네요. 마이크 앞쪽에 재킷을 입고 계십니다. 네, 함양에서 삼양산 가지고 제조를 해서 수출하는 업체 농업법인 함양삼양섬을 맡고 있는 이종상입니다. 저희 2021 삼양삼 엑스포 이후에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와 함양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출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원료 확보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삼양삼 농가의 생산 면적과 확대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일단은 이종상 대표님께서 이번 우리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6월에 임업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올리고요.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하고 또 수반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일단은 국가에서 산림청 주재 국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4억 6,5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모 사업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조기 추경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하는 거, 두 번째 자체 예산 확보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1월 7일 날 임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대표님께서 거기 소비, 유통, 수출 관련해서 각종 직접 강의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경남무역을 통해서 임업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항상 청취하고 즉시 행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수출을 이제 21년도에 엑스포하고 나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물량을 대줘야 수입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주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수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농가를 좀 확대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데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산양삼을 생산하는 그 농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도가 함양군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주실 분이 계시면 혹은 더 다른 분야에서 또 각 분야에서 기타 평가를 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의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4H연합회장 정승민입니다. 저희 단체는 1,200명여의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이고 또 6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2개 대학에서 농심 함량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입니다. 먼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국지성 폭우나 이제 호우가 아니라 국지성 폭우라고 표현돼야 될 만큼 이상 기후가 지속되고 있고 또 긴 시간 고온과 또 겨울 봄철에 또 추위 피해를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러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농업 또한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지금 식물공장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됐고 그리고 식물공장에서 연간 1,200만 원의 소득이 나면 농업 경영체가 등록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경상남도에서 먼저 식물공장에 관한 또 우주항공산업을 기반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적응해 나가고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청년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경남에 보면 우리 청년농업인 이제 기존에 우리 청년농업인도 있고 또 기농을 해가지고 농업을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영위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그 중에는 성공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몇 곳을 가봤는데 정말 그 도시에서 취직해서 일자리를 얻는 젊은이들도 물론 서울에 많이 있고 또 창업을 해서 그 기업을 잘 이렇게 일으키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농업 분야에도 그게 바로 창업입니다. 창업을 통해서 아까 식물공장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다른 분야 못지않게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젊은이들 우리 경남에도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농업인 단체에서 오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농업을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공 사례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조금 전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의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의 그 대응책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해주고 그 농정국장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최근에 농업의 여러 가지 이 스마트 농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이오 산업 육성과 함께 농업의 그 발전 방향이나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산업국장이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그것도 내가 그 농정국이에요? 농정국장이 같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올해 이상 기후로 또 해가지고 저희 농업재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농업 환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에 보면은 위성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국가기관 저희들이 유치까지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주항공청 관련해가지고 우리 농업 분야의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농식품부를 통해 가지고 우주농업 관련해가지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이 올해 국비가 3억이니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내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정승민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산업부에서 산단에 들어가는 수직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가지고
반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우리 밀양 스마트팜 혁신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뛰어난 제조업과 연계된 그 스마트팜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또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 경남도에서 펼쳐지는 또 정책의 반영들은 저희 도민의 삶 속에서 또 위기 순간에는 안전장치로 또 발전의 순간에는 정말 촉진제로 많은 부분의 또 성과들과 또 의견들 함께 평가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 모든 분야들이 조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의 평가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과 경남도에서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시는 모든 이 순간이 때문에 더 소중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부지사님이랑 우리 도의 간부들 중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세요? 없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참여한 우리 도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은 또 새롭게 도정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좀 더 그 도정에 대한 그 좋은 평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2시간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도민과 함께 만든 도정 성과 12월 도민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 다 함께 기념 촬영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지사님? 네, 네. 여기 12월 도민회의 스크린 앞쪽에서 모두 모시고 그러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리 정돈하고요. 우리 박관수 지사님과 우리 국장님들 모시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올해를 빛낸 도민 여러분들 또 도정 성과에 기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 함께 모셨기에 또 마무리로 소중한 의견 내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마음을 모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들 모시겠고요. 네, 지사님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네, 도민 여러분들 앞뒤로 두 줄로 서주시고요. 앞에 키 크신 분들이 뒤쪽으로,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에 분들 사이사이 어깨 사이사이에 서셔서 모든 분들 얼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 네, 사이간격 조금만 더 좁혀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사이간격 조금만 더 높여서 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모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행복한 도민 여러분들의 멋진 또 도약을 위해서 환한 미소로 이 순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의 또 경남 사랑, 작은 하트로 마무리할까요? 하트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큰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순간 남겼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12월 도민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